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제5호 태풍 장미가 한반도를 향해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귀포 남쪽 150km 부근을 지나고 있는 태풍 장미는 오전 9시 제주 동쪽 해상을 거쳐 오후 3시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에 밀려 북쪽으로 넘어간 장마 전선은 오늘 밤 다시 내려와 중부지방과 전라북도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가장 가까워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제주에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부분 결항됐고 해수욕장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부산과 광주, 전남 등에서는 태풍과 만조가 겹쳐서 피해가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차단됐던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동부 간선도로 전 구간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여의 나들목과 개화 나들목 등 일부 구간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계속된 폭우로 현재까지 사망자는 31명, 실종자 11명입니다. 이재민은 6,900명을 넘어서서 7,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상하는 태풍으로 피해가 더 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 집단 감염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의 지역 발생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정규 예배 이외 각종 소모임과 단체 식사를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만이 외교를 끄는 1979년 이후 가장 높은 급의 미국 행정부 인사가 대만을 찾았습니다. 중국은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제5호 태풍 장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시속 45km의 빠른 속도로 현재 제주 남쪽 15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1시간 30분쯤 뒤인 오전 9시 제주 동쪽 해상을 거쳐 오후 3시쯤 경남 남해안 쪽으로 상륙할 전망입니다. 태풍 장미는 중심 부근에 초속 20m가량의 강풍을 품고 있습니다. 네,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또 태풍까지 올라와서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서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더 나지 않을지 다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부 지역으로도 장마 영향에 이 태풍 영향까지 더해져서 또 한 번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특보로 현재 태풍 관련 상황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 동그랗게 자리 잡은 제5호 태풍 장미가 보입니다.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시속 45km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중심 부근엔 초속 20m가량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해안에 접근할수록 바람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겠습니다. 태풍 장미는 오늘 오전 9시쯤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오늘 오후 3시 무렵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6시쯤 경북 동해안을 통해 한반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특보구역은 점차 남부지방과 동해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은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경기 북부엔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제주 에어룹에 60mm, 인천 강화 5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는 제주와 남부지방엔 최대 250mm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낮 동안 빗줄기가 약해졌다가 밤부터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강원 남부에 12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충청과 전북에도 내일까지 최대 2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은 이번 주 내내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태풍 장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 주요 지역들의 현장 상황을 차례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재승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태풍 장미는 오전 9시쯤부터 제주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제주도 서귀포시 법헌폭우로 갑니다. 최충일 기자, 태풍의 위력을 조금씩 실감할 수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태풍의 길목인 서귀포시 법헌폭우는 현재 동이 튼 가운데 점차 파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 비도 강하게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바람도 점차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태풍 장미는 조금 후인 오전 9시부터 10시쯤 제주와 가장 가까워지는데요. 현재 최대 풍속 초속 20m의 소형 태풍으로
서귀포 남쪽 약 150km 해상에서 시속 45km의 빠른 속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됐고 오늘 오전 2시에는 제주 앞바다까지 태풍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또 제주 육상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밤사이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에도 비가 이어졌죠. 네, 태풍의 영향으로 한라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태풍 장미의 앞부분에서 불어오는 남풍으로 인해 시간당 1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날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한라산 삼각봉 75mm, 한라산 윗세오름 65.5mm, 한라산 진달래밭 58.5mm 등 비가 왔고 서귀포시 남원읍에도 2mm의 비가 왔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태풍 전면 강수대의 영향을 받아 오전 시간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네, 태풍이 몰고 오는 비와 강풍으로 피해가 우려됩니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번 태풍은 최저 중심 기압이 994헥토파스칼로 예상되는 비교적 강하지 않은 태풍입니다. 태풍의 눈도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벽에서 오후 사이 제주 지역에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예상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고 시설물 피해도 우려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 항포구에도 많은 선박들이 태풍으로 인해 대피해 있습니다. 제주와 다른 지방 바닷길을 연결하는 여객선들은 대부분 결항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해수욕장도 높은 파도로 모두 통제된 상태입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2단계를 가동해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상황근무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 축사 등 결박 조치와 함께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JTBC 최충일입니다. 이번 태풍은 경남 통영 쪽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을 인접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갑니다. 윤두열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바닷가죠? 비바람이 시작됐습니까? 네, 저는 지금 부산 기장군에 있는 송정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부산에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은 해가 나면서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또 제가 1시간 전쯤에 이곳에 왔을 때는 바람도 좀 강하게 불었었는데요. 지금은 바람 역시 좀 잦아들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 인근에는 작은 항구가 있는데요. 태풍에 대비해서 어민들이 배를 무트로 모두 올려놨습니다. 또 배들을 단단하게 결박했고 그물이나 어망 등도 이 무트로 올려서 날아가지 않게 단단히 묶어놓는 등 태풍에 단단히 좀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언제쯤 태풍 장미가 부산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까요? 네, 내륙을 지나는 태풍 장미는 오후 4시쯤에 부산에 가장 인접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태풍의 영향으로 부산 지역에는 50mm에서 많게는 15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경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많게는 250mm까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부산은 해안가에 만조 시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태풍이 부산에 꽤나 근접한 오늘 정오가 만조 시간입니다. 태풍과 만조 시간이 겹치는 만큼 해안가 저지대 쪽으로 파도가 넘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다 쪽 사시는 분들은 파도 주의하셔야겠고요. 낙동강 쪽 주민들도 많은 비로 인해서 범람할 수 있으니까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태풍 때 물이 넘쳐서 큰 피해를 입었던 동천 인근 주민들은 모래 주머니로 높은 제방을 쌓아 올려서 이번 태풍에 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부산 지역은 긴 장마로 인해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잖아요. 산사태 가능성도 큰데 걱정입니다. 네, 부산 지역 역시 긴 장마로 인해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제는 주택 담장이, 어제는 부산 운전면허 시험장 운동장 일부가 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산은 산복도로, 그러니까 이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겹겹이 집을 지어놓은 곳이 많습니다. 이번 태풍이 가져올 비와 또 강한 바람으로 인한 산사태에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이번에는 호남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태풍 장미는 많은 비를 곳곳에 쏟아 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은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긴장감이 더 큽니다. 광주광역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진명 기자, 광주에서도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광주 상무지구에는 지금은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도 잠시 개었는데요. 새벽부터 시작된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아직은 강하게 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빗줄기가 굵어지고 바람도 점차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5호 태풍 장미는 제주 인근 해상에서 현재 북상 중입니다. 오늘 오전 남해상으로 올라온 뒤 오후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죠? 네, 현재 태풍특보는 제주와 남해상에 내려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14개 지역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오늘 오전부터는 광주와 전남 지역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현재 제주 남쪽 바다에서 시속 4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강한 비구름대를 몰고 오면서 특히 비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 지역은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서 걱정이 큰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7일부터 사흘간 광주 전남에는 최대 6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산사태 등으로 10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주택과 농경지 침수는 물론 도로와 제방과 도로 파손 등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피해를 가늠하기도 힘들 정도였는데요. 복구 작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풍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에 50에서 150mm, 지리산 부근은 최대 250mm 이상을 예보했습니다. 전남 남해안은 만조와 겹쳐 침수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태풍으로 인한 강한 바람도 현재 예보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 장미가 약한 소형급이라고는 하지만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지역에 따라 초속 20m 이상에 이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풍 피해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상무지구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이번에는 서울과 경기도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도 지난 주말 계속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하루 장마와 태풍의 영향을 동시에 받겠습니다.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여도현 기자, 서울에는 지금 비가 그친 상태죠? 네, 서울은 지난 밤 사이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다가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잠수교에는 시간당 1mm 내외의 비가 흩날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전 내내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남쪽에서 태풍 비구름대가 올라오면서 서울 지역에서도 10mm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문제는 태풍이 지나가고 밤부터 다시 북쪽의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30mm에서 80mm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네, 잠수교는 현재도 계속해서 차량 통행이 금지된 상태인 것 같고요. 자, 경기도. 지난주에 계속된 비로 이미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경기도의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계속된 비로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비 피해를 입었는데요. 지금도 연천,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오전에도 30mm에서 많게는 50mm까지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는데요. 오후에도 남쪽 태풍 비구름이 정체 전선을 밀어내면서 비의 양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마 전선이 북쪽에 형성돼 있는 만큼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비가 이어져서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은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경기 북부 지역에 앞으로도 폭우가 쏟아지면 군남댐의 수위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부 지역에도 비구름이 형성되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임진강 수위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 피해는 계속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북한 지역에 비가 어젯밤부터 현재까지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에 또 군남댐도 3,700톤 이상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까지 30에서 80mm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지역 주민들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한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어제 차단됐던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밤사이 일부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일부 구간,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의 나들목 등 일부 구간 등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서울의 교통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필중 기자, 오가는 차량들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네, 올림픽대로 들어가는 여의 상류 나들목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현재 침수 안내와 함께 도로 통제 중입니다. 통제는 어제 아침 10시 4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9,000톤 이상으로 증가해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이용하려면 다른 도로를 우회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의 상류 나들목과 함께 지금도 계속해서 통제되고 있는 도로는 어떤 곳들이 또 있습니까? 네, 이곳을 포함한 세 곳이 폭우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위치한 동작의 여의 상류 나들목, 잠수교 일대 강서 개화 육관문입니다. 방금 전 풀린 구간도 있습니다. 여의 상류 나들목의 반대편인 영등포에 있는 여의 하류 나들목도 조금 전 물청소를 마치고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또 영등포 노들길도 풀렸습니다. 따라서 노들길 김포 방향과 잠시 방향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교통 통제는 풀렸지만 여전히 큰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도로들도 있죠. 네, 4차선 도로 중 한 차선이 막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여의도에서 성산대교,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과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성산대교 양화대교 구간은 한강 둔치에 있던 시설물을 올려두느라 4차로가 차단돼 큰 혼잡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로와 2차로, 3차로는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4차로 차단으로 인한 연쇄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서 이동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 네, 강변북로를 비롯해서 어제 한때 통제됐다가 지금은 정상적으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는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네, 강변북로 마포대교 북단부터 동부 이춘로 진출로, 동부간선도로 성수 JC부터 수락지하차도, 내부순환도로 성수 JC부터 마장램프, 올림픽대로 염창 나들목부터 동작대교 하부는 어젯밤 9시 30분부터 모두 통행이 허가됐습니다. 서울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급격하게 늘지만 않으면 오늘 출근길 주요 간선도로 통행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서울시가 교통 혼잡과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했죠. 끝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서울시는 오늘 아침부터 버스와 지하철의 출퇴근 집중 배치 시간과 막차 시간을 30분씩 연장합니다. 버스는 노선별로 교통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합니다. 지하철은 오전 7시부터 9시 반, 오후 6시부터 8시 반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하철은 출근 시간에 36회, 퇴근 시간 16회, 막차 시간 95회 더 운행하고 휴가일마다 평일 5% 감축 운행하던 버스 역시 평상시 정상 수준으로 운행합니다. 지금까지 여의 상류 나들목에서 JTBC 김필주입니다. 네, 제주를 포함한 남부 쪽을 비롯해서 지금 이 시각 현장 상황 차례로 보셨습니다. 태풍은 좀 피해를 주지 않고 잘 지나가줬으면 좋겠는 게 이미 장맛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입니다. 이달 8월 첫날부터 사망자는 31명, 1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6시를 기준으로 피해 상황이 또 나왔는데 이재민이 크게 늘었습니다. 7천 명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새벽 6시를 기준으로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종자는 11명, 부상자는 8명입니다. 특히 전남 곡성과 전북 장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지난 나흘 동안만 사망자 13명, 실종자 2명이 추가됐습니다. 이재민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에 잠겼던 전남 곡성의 주민들이 집을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집안에는 흙탕물이 그대로 남았고 물에 젖은 가구들이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저는 세탁기가 작아 있는 데까지 없어. 10만 원 주고 사는 항아리도 3개 있었는데 싹 어디 가버리고 하나도 없어. 이곳 주민 280명은 인근 체육관에 마련된 텐트 30곳에서 쪽잠을 자며 밤을 보냈습니다. 빨래도 못하고 지금 이랬지요. 뭐죠. 어서 있어야지. 가서 시간도 없었어요. 막 물이만 갑자기 오는 막 현재까지 전국에서 7천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절반 정도인 3,400여 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 4천여 곳이 물에 잠기거나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충남 금산 주민들은 용담댐 방류로 불어난 하천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삶의 터전인 인삼밭이 수확을 앞두고 물에 잠겼습니다. 그나마 쓸만한 인삼을 골라내보지만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3년근부터 한 5년근까지는 그냥 부패가 돼버려, 썩어버려요.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지금 막막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다 엎어야죠. 전국에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2만 6천 헥타르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네, 물에 잠긴 게 32년 만이라는 경남 하동의 화개장터 모습은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비가 온 건지 보여줬습니다. 물이 빠지고 처참한 모습을 본 상인들의 한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복구를 한참 해야 할 와중에 오늘 또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마을 곳곳이 부서지고 흙탕물이 사라진 곳은 온통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장터 한복판은 어른 키보다 높게 쓰레기 더미가 쌓였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쓰레기 더미를 퍼나르지만 끝이 없습니다. 인근 화개천은 파란색 버스가 둥둥 떠 있습니다. 물에 잠겼던 화개장터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1,200여 명이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각종 집기류에 쓰레기까지 뒤엉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이 거의 천장까지 들어차 피해가 컸습니다. 휴가 때야 손님이 좀 올 것 같은 게 덜 많이 왔지. 요것만 건졌네요. 진짜 독상이 들어간 것만 잔뜩 들어갔지 나오는 건 없지. 생전 처음이요. 이렇게 들어오는 건. 화개장터에는 400mm를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300여 개의 상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섬진강 인근 화개천이 범람하면서 화개면을 포함해 인근 지역 5개 마을이 침수됐습니다. 화개장터가 물에 잠긴 건 1988년 이후 32년 만입니다. 현재 비는 멈췄지만 이곳엔 태풍과 함께 많은 비가 또 예보됐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울 도로 곳곳의 통제가 지금은 풀려있긴 하지만 오늘 월요일이고요. 비 여파도 남아있어서 오늘 아마 출근길 많은 분들이 서두르셨을 텐데요. 어제 일요일에는 비가 중부 쪽으로 집중이 됐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진 서울에서는 시설물 등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서울 암사동의 지하철 별내선 연장 구간 일부가 내려앉은 건 어제 새벽 3시 20분부터입니다. 암사동 사고 복구 현장입니다. 이곳에는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길이 13m, 폭 5m 이상의 땅이 움푹 꺼졌는데요. 인근 초등학교 담벼락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주말 새벽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밤 새벽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집안이 연약화돼가지고 맨홀 주변이 이제 물이 침투가 돼가지고 이게 맨홀이 주저앉았어요. 통신 케이블하고 상수도 이탈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놀랐어요. 제가 여기 항상 다니고 그러는 길인데 오늘 새벽에 이게 여기 지나다니는 분들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있었으면 인사사고라도 났겠죠? 아이들이 여기 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행이죠. 완전히 복구하려면 며칠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 종로구에서는 아카시아 나무가 쓰러져 왕복 2차선 길을 막았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구로구 개봉로 등 일부 도로에는 비 때문에 땅이 약해져 움푹 파인 포트홀이 생겼습니다. 도로 곳곳은 침수 구간 등으로 통제됐고 서울과 경기 일부 주택에 물이 찼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네, 전국 각 지역 비 피해 상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비가 많이 왔구나 느낄 만한 모습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소들이었습니다. 긴박했던 곳곳의 모습들 송우영 기자가 전합니다. 나무와 가로등은 물론 사람이 지나던 육교도 흔적만 보입니다. 어제 경기 성남시 탄천의 모습입니다. 중랑천도 무섭게 불어난 물이 주변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삼켰습니다. 충북 충주에서는 수주 팔봉도 물에 잠겼습니다. 흙탕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찬 상황에서 침수된 차의 문을 열어보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근처에서는 119를 불러달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광주시 문흥동의 모습입니다. 아주머니 한 번 문 열려고 막 하는데 옆에서 막 위험하니까 나와서 막 소리치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전남 구례에서는 폭우로 물이 불어나자 소들이 살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물은 빠졌지만 소를 내려보내는 작업이 어려워 여전히 소는 지붕 위에 있습니다. 물이 계속 차니까 애가 수영을 하다가 이제 그 높이 지붕 높이만큼 됐을 때 올라가가지고 물이 빠지니까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근처 다른 축사의 소들은 몇 킬로미터 떨어진 산 위의 사찰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침수를 피해 500m 이상을 올라간 겁니다. 경남 하동군의 섬진강에서는 커다란 캠핑카가 물에 떠내려갑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였는데 주위에서 캠핑카라든지 뭐 다른 부유물들도 굉장히 많이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경남 순창군의 유등면에서는 농경지와 축사가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이번 폭우로 인한 이재민이 오늘 아침 기준으로 7,000명 가까이로 파악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피해를 이제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부 지원금이 15년째 100만 원으로 묶여 있어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소식은 오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사태로 집안까지 흙더미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마을은 물에 잠겨 지붕만 보입니다. 보트를 탄 주민들이 간신히 마을을 빠져나옵니다. 물이 빠졌지만 집안은 온통 진흙탕 투성입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모두 파손되거나 물에 떠내려갔을 땐 1,300만 원, 반파됐을 땐 절반인 650만 원, 주택이 침수됐을 경우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2006년부터 15년째 동결된 상황입니다. 물에 잠겨 고장난 가전제품 등 집기류에 대한 보상은 따로 없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정돼도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고가 부담하는 비율을 높일 뿐 전체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농기계만 해도 한 2억 원어치가 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삽이라도 드려도 건치해야 되는데 그래도 소유료비만 해도 몇 천만 원 나가겠죠. 지금 전체가 잠기다 보니까 가전제품이나 도배 장판 이런 거에 대한 금액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언급이 별로 없으시고 이재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피해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제5호 태풍 장미가 시속 45km의 빠른 속도로 제주 남쪽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태풍입니다. 태풍 장미는 잠시 후 오전 9시쯤 제주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뒤 오후 3시와 4시 사이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제주와 남부지방에 최대 2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태풍에 밀려 북한 쪽으로 올라갔지만 오늘 밤부터 다시 내려오면서 중부지방과 전라북도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태풍과 장마 소식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현재 태풍 장미 어디쯤에 있고요? 세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제5호 태풍 장미는 현재 제주 서귀포 남쪽 약 150km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시속 39km로 북상하고 있는데 1시간 전보다는 약 5km 정도 이동 속도가 조금 느려진 상황입니다. 제주와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 특히 경남에 시간당 15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태풍 장미는 소형 크기의 중심 부근에는 초속 20m가량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에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하면서 방향은 북동쪽으로 조금 틀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6시쯤에 경북 동해안, 지금은 포항 부근으로 추정되는데 이곳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네, 중심 부근의 바람이 초속 20m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의 세기입니까? 네, 초속 20m가 되면 큰 나뭇가지가 꺾이고 또 모자를 써도 대부분 벗겨져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산을 들고 있으면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강해지는 초속 25m에서 초속 30m가 되면 나무가 쓰러질 정도가 됩니다. 기상청은 지난 5월부터 태풍 등급의 초강력 등급을 새로 만들어서 5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 장미는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합니다. 하지만 태풍 중에서 낮은 등급이라는 거지 결코 약한 바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부는 바람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강력한 바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하고요. 여기에 최대 250mm의 폭우도 예상되면서 산사태 등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거고요. 중부지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등 중부지방은 대부분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레이더 영상을 보면은 지금은 경기 북부 일부에만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저기압, 태풍이 밀고 올라오면서 장마전선은 북한 쪽으로 밀려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태풍이 빠져나가면 장마전선은 다시 남하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라북도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특히 충청과 전라북도에는 최대 25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네, 태풍과 장마가 한반도에 잇따라서 번갈아 가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태풍 몇 개나 더 올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최대 3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더 영향을 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애초 올해 7월부터 9월 사이에 2개에서 4개의 태풍이 영향을 준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미 오늘 5호 태풍 장미가 영향을 줬고요. 앞으로 최대 3개가 더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수증기와 또 태풍 등이 올라오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완전히 한반도를 덮거나 아니면 아예 수축해서 작아지기 전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태풍의 길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주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 하구핏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아닙니다. 하구핏이 소멸한 뒤에 발생한 강력한 저기압이 한반도로 수증기를 몰고 오면서 많은 비를 뿌린 상황입니다. 네,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우리나라가 벗어나면 북한에 있던 장마전선이 다시 남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라북도에서 다시 장맛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강원과 충청, 전라북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후에도 서울, 경기, 강원, 영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네, 최근 기상청의 장마 예보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이 기상청 예보관들도 기존의 데이터를 통한 수치 예보 모델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노하우로 예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북태평양 고기압과 또 북쪽의 선선한 공기가 이례적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지구온난화로 이 대기 중에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크게 늘었고 이 과정에서 국지성 호우, 장마 등을 예측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예측이 어려워진 만큼 수치예보 모델 등을 개선하고 또 관측 구역이 늘어나고 장비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 태풍과 장마 소식 또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일반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새롭게 감염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 수가 이틀 연속 3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 지역 교외 집단 감염에 따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교외에 내렸던 방역 강화 조치를 다시 취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출입 금지선이 보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주민자치위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A씨와 접촉한 다른 주민자치회 회원 등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고양시 한 교회의 교인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생의 가족입니다. 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어린이집을 통해 지역사회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어제 8명 늘어 24명이 됐습니다. 고양시의 또 다른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도 어제 2명이 늘면서 누적 확진자는 20명이 됐습니다. 고양시는 8일부터 2주간 종교시설에서 소모임과 식사 등을 금지했습니다. 정부도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종교 행사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단체 식사는 피하는 등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도 교인의 지인 1명이 추가 확진돼 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곳 역시 고양시 교회 2곳처럼 예배가 끝나고 교인끼리 함께 식사한 것이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여파로 잇따라 제기가 되고 있는 집단 소송이 있는데요. 차 사용이 줄어서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해줬는데 그 비율이 너무 작다는 내용입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고속도로 모습입니다. 평소 차량으로 붐비는 구간이지만 전체적으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자택 대기령이 내려지면서 운전 차량이 줄어든 탓입니다. 평소 낮 시간대에는 차량이 거의 없는 아파트 앞 주차장인데요. 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차들로 꽉 찬 모습입니다. 대형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의 일부를 가입자에게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 할인율은 15% 정도에 불과해 환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 feel like we should be getting like a 50% off. Like that's where I would see something because I'm not even driving to work anymore because I'm not using it. So why am I paying for something that I'm not using? 시카고에서는 지난주만 관련 집단 소송이 6건 제기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지난 봄 일리노이 운전자들의 주행 거리가 3분의 2가량 줄어들었다면서 보험료 15% 환급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더 깊어지게 만들 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에 갔습니다. 미국과 대만이 단결을 한 1979년 이후 가장 높은 급의 미국 인사가 대만을 찾은 겁니다. 중국에서는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앨릭스 에이자 장관 일행이 9일 오전 대만 땅을 밟았습니다. 미국과 대만이 외교 관계를 끄는 건 1979년입니다. 이후에도 대만을 찾은 미국 강요는 있었지만 이번이 가장 높은 급 인사의 방문이라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차이 잉원 총통을 만난 뒤 리덩후이 전 총통의 분향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앞서 에이자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에 서로 협력하기 위해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사회가 우리 건강을 지킬 최적의 모델이란 점을 강조할 거라고도 해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방문 전부터 반발했습니다. 慎重妥善处理涉台问题，不向台独势力发出任何错误信号，以免严重损害中美关系和台海和平稳定。 환구시보는 6일 에이자 장관의 방문을 도발이라고 하면서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홍콩 고위 관료를 제재한 데 이어 이번에 장관이 대만까지 방문하면서 중국을 향한 트럼프 정부의 공세는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이 밖에 밤사이 들어온 소식들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부터 살펴보면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어떤 장소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어제 새벽 0시 30분쯤 워싱턴 DC 동부 그린웨이 지역 주택가 야외 파티에서 총격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백 명이 참석한 파티에서 17살 소년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비번이 상태로 파티에 참석했던 경찰관 1명도 중상입니다. 파티 중에 생긴 다툼이 총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총격범은 모두 3명이었는데 각자 다른 위치에서 쏘았으며 현장에서 탄피 170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워싱턴 DC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5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당국이 애초에 이번 행사 개최를 막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터 류션 워싱턴 DC 경찰청장은 경찰관들이 파티 현장에 갔지만 해산시킬 만큼 참석자가 많지는 않았다면서 대응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지금 일주일 가까이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는데 아베 총리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입장이 여전히 그대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NHK에 따르면 어제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1,447명입니다. 지난달 29일 처음 1,000명을 넘어선 뒤 960명으로 떨어진 지난 3일을 빼면 모두 1,000명 이상입니다. 지난달 둘째 주 신규 확진자 수는 1,970명이었는데 지난주에는 9,546명이었습니다. 4주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감염 방지책을 지키는 걸 전제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행 스타일을 정착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일각에서 중단되어야 한다는 고투 트래블 지원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일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거주 5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주말 사이에 그의 자녀 2명과 60대 남편도 모두 확진됐다는 소식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을 고양시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로 분류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지난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뒤 오늘 처음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29 전당대회가 집중호우로 흥행에 기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8일과 어제 예정됐던 호남 지역 합동연설회가 호우 피해로 연기되면서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연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는 정해진 날짜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부터 진행할 계획이던 새 당명 대국민 공모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는 수혜 복구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추진할 예정이던 새 당명과 당색, 정강정책 발표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일시 휴직자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늘어서 사상 최대 규모로 나왔는데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 동안 411만여 명으로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큰 폭의 증가였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 사태로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일시 휴직자가 미취업자가 될 확률이 높아서 앞으로 고용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경기 흐름 평가를 바꿨습니다. 5개월 연속으로 경기 위축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6개월 만에 다시 경기 부진 완화로 진단을 했는데요.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줄면서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일부 유통점에서 사기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불법 지원금이나 공짜 폰을 주겠다면서 사전 예약 가입자들을 모집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현장 점검을 포함해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전국 법원들이 2주 동안의 여름 휴정기를 끝내고 오늘부터 정상 업무를 시작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과 박사방 조주빈 일당 재판 등이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충북 제천시 청풍호 인근에서 7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일 충북 단양군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3명 가운데 1명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지난 6일 숨진 채 발견됐고 아직 1명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부산시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지름 50cm, 깊이 80cm 크기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통행량이 적은 도로여서 차량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관할 구청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네, 어제 온라인 콘서트를 한 걸그룹 트와이스, 하루 안에 도는 월드 투어라는 이름으로 팬들을 만났습니다. JYP와 SM엔터테인먼트가 온라인 공연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이후 첫 무대라서 관심을 더 받았습니다. 올레 TV의 보는 음악 서비스를 KT가 오늘 출시를 하는데요. 음악 특화 콘텐츠를 한데 모아서 제공합니다. 뮤직비디오와 콘서트 생중계 장면들이 포함이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취재 기자들의 모습, 그리고 검열됐던 신문 기사 등이 전시가 됩니다. 전일빌딩 기획전시실에서 아카이브전이 열리는데요. 10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섬진강 제방이 무너져 피해를 본 호남 지역을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찾습니다.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를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인데 앞서 산사태 피해 지역을 찾아서 정 총리는 수해를 입은 지역들을 신속하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더 늘려서 운행합니다. 오늘부터 호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입니다. 출근, 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고 막차 시간은 30분 늦추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에 적용했던 입국 제한과 사증 관련 조치를 정부가 오늘부터 해제를 합니다. 이곳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을 재개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태풍 장미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 동부, 서부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 지리산 부근에는 오늘 하루 최대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강원 남부와 충청 내륙,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태풍으로 인해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인명피해와 사고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북에 최대 25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서해 5도와 울릉도, 독도에도 30에서 최대 1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전 25도, 광주 26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강릉 24도, 부산 26도로 강원도와 경상도는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9도, 대전 30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광주 28도, 대구 31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여행용 가방에 갇히는 잔인한 학대 끝에 숨진 9살 아이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아버지의 동거녀가 숨진 아이의 친동생도 때렸다는 증언들이 있었는데요. 검찰과 경찰은 단순한 체벌로 봤습니다. 과연 체벌로 보는 게 맞는지 저희가 친어머니의 동의를 받아서 동생의 심리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5명이 살았던 그 모습을 여기다 한번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흰 도화지에 담담히 연필을 옮깁니다. 창문이 많고 긴 아파트. 한켠에 작게 그려낸 아빠와 두 아이. 숨진 9살 아이의 동생 정모군이 그린 그림입니다. 정군은 아빠와 형 그리고 자신의 모습만 담았습니다. 집 안이 아닌 산책 중인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작게 그려진 거는 우울감이나 불안감, 분노감이 많은 아이들한테서 나타나는 그림의 특징인데 학대를 자기한테 한 사람을 표현을 안 한다는 것, 그림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어진 장난감 역할놀이 검사. 아이가 잡은 건 큰 공룡과 작은 공룡 2마리입니다. 큰 공룡이 작은 공룡을 물고 둘은 큰 공룡을 피해 모래 속으로 숨습니다. 우리 숨자. 얘네들 어디 갔어? 얘네들 어디 갔어? 큰 공룡은 동거녀 성모 씨, 작은 공룡은 정군 형제입니다. 형은 방에 가서 두들겨 맞고 있을 때 자기는 어디론가 숨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피해 다녔기 때문에 준이는 그런 폭력에서 조금 덜 노출이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서적인 학대도 학대에 속합니다. 한편으로는 착한 아이 증후군 해갖고 착한 척을 하는 거예요. 착하지 않은데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심리적인 학대죠. 정군은 발바닥을 맞았고 매를 피해 벽에 구멍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체벌 수준이라며 피해자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는 하늘나라로 간 큰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합니다. 엄마, 우리 또 언제 만날 거야? 제가 대답을 못하겠으니까 언제 만날 거야? 계속 물어봤어요. JTBC 정영재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충북 영동군 황간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225.4km 지점에서 트레일러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3살 박모양이 중상을 입는 등 승용차에 탑승한 4명이 다쳐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팽성대교 아래에서 30대 중국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소방당국이 그제 저녁 7시 50분쯤 이 부근에서 낚시를 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태국인 2명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30대 중국인 시신에서는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일단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가족 등을 상대로 진술 청취 등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5분쯤 전남 영광군 상나골도 남동쪽 1.6km 해상에서 5톤급 요트가 얕은 바닥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구조정 등을 급파했지만 수심이 낮아 접근이 어렵자 민간 구조선으로 접근해서 승선원 3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요트를 임자도 진리선착장 인근 해역에 안전하게 예인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옛 소련에서 독립한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에서 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26년 동안 장기 집권을 이어온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Я устала терпеть. Я устала молчать. Я устала бояться. А вы устали терпеть? Вы устали молчать? Вы устали бояться? 이번 벨라루스 대선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사람은 예상 밖의 돌풍을 일으킨 야권 후보 티아노프스카야였습니다. 대선에 출마하려다가 질서 교란 혐의로 체포된 남편을 대신해서 출사표를 던졌는데 대대적인 개혁을 외치면서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Я прошу не забывать, что по хорошей белорусской традиции, может быть, и советской традиции, мы всегда эти выборы проводили как настоящий праздник для людей. 공식 투표 결과는 오늘 오후쯤 발표될 예정인데 출구조사 결과 루카셴코 대통령은 79.7%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티아노프스카야는 6.8%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이 끝나도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대선을 치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수천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러시아가 벨라루스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신욱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루카셴코 대통령의 6번째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대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1994년부터 26년간 벨라루스를 철권 통치하고 있고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루카셴코 대통령은 8월 9일 대선을 통해 집권 연장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집권 5기인데요. 이번 집권에 성공하면은 집권 6기가 되어서 유럽에서 최장수 집권자가 됩니다. 어제 치러진 대선 출구조사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79.7%를 득표해서 최대 경쟁자로 꼽혔던 여성 야권 후보 스베틀라나 티오프스카야를 큰 표차로 따돌렸는데요. 티오프스카야는 6.8%를 얻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 외의 후보들은 0.9%에서 2.3%까지 저조한 득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초 루카셴코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만성적인 경제 문제, 실업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대선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런데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음을 밝히면서 누군가 고의로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선거에서 적극 제기했습니다. 아마도 외부 세력의 대선 개입 문제를 통해 국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감염, 러시아 용병 사건 등을 통해 음모론을 적극 제기해서 국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고 이번 벨라루스 대선에서 음모론을 통해서 루카셴코 대통령의 승리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권 후보 티아노프스카야의 돌풍이 주목을 받았지만 앞서 말씀을 하신 대로 출구조사에서는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평범한 주부에서 일약 여성 대권 후보로 오른 37세 스베틀라나 티오프스카야는 원래 반체제 활동으로 유명한 유튜브 세르게이 티오프스키의 아내입니다. 티오프스키는 지난 5월 말 불법 집회를 주최해서 사회를 선동했다는 제목으로 체포됐는데요. 젊은 층의 대중적인 인기가 있던 그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대신해서 정치 경험이 전무한 티오프스카야가 이번 대선에 출마했는데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티아노프스카야 지지 집회에서 6만 3천 명이 참가하는 등 굉장한 집회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6.8% 득표에 그친 것으로 출가 조사에서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러시아 선거와 마찬가지로 루카셴코 대통령이 잠재적 대권 후보를 없애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고 무명의 티옵스카야는 남편을 대신해서 선거에 나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티옵스카야 후보에게 집중된 언론을 러시아 용병 사건, 코로나19 감염 등 음모론을 통해서 희석시키고 무명의 티아노프스카야의 정치력 부재, 관권 선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재선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러시아의 벨라루스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앞으로 후폭풍이 예상되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선 이후 러시아와 벨라루스 관계는 상당한 냉각기가 예상됩니다. 원래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소련 해체 이후 형제국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언어, 역사,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연합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는 것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관계입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주장하자 러시아는 속으로 매우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벨라루스는 러시아에 값싼 에너지를 공급받고 경제 원조를 통해서 친러 국가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를 점차 경계하고 있고 2017년 경제 위기 이후 EU와의 관계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벨라루스는 에너지와 안보는 러시아에서 경제협력은 EU와 함께하는 등거리 외교 전략으로 변화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코로나19 감염과 러시아 용병 문제를 대선 이슈로 내세웠는데 러시아로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전 대통령이었던 메드베데프는 단순한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문제가 됐던 용병단 바그네르는 우크라이나 동부, 터키, 시리아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러 용병단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경용해서 용병단을 터키와 시리아에 파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루카셴코 대통령이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벨라루스 대선 이후 이 문제가 벨라루스, 러시아 양국의 외교 분쟁으로 격화될 우려가 있고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벨라루스도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핵심 이익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번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그 관계 냉각이 단순한 대선 이슈용인지 추후 외교 관계에 문제가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신욱 동아대 교수였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벨라루스 대선이 루카셴코 대통령의 독재적 권력에 금이 가는 계기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벨라루스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놓고 폭우가 내리는 휴일에도 여야가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에서는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라고 했고 여당에서는 윤 총장은 뽑혀 나가야 한다며 서로 과격한 말도 주고받았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검찰 인사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비판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애완용 검사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권의 앞잡이,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가 만사라며 원칙에 따른 인사였다고 자평한 데 대해선 미래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의 큰 줄기는 추미애 사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김남국 의원이 나섰습니다. 통합당 김웅 의원을 향해 윤석열 총장의 대변인이냐며 막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윤 총장이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언급한 독재나 전체주의와 같은 표현을 두고 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노웅래 의원은 본연 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했고 역시 경선에 나선 이원욱 의원도 윤 총장과 같은 사람은 뽑혀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윤 총장의 발언이 상식 수준의 말이었다며 민주당을 향해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유례없는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5호 태풍 장미가 한반도를 향해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장맛비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큰 상황인데 태풍의 영향까지 또 오늘 더해지는 거라서 긴장감 속에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태풍 상황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예보센터장 그리고 이재승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태풍이 시속 45km의 속도로 현재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이동하는 속도라면은 굉장히 빨리 이동하는 속도인데요. 대개 태풍이 좀 더 발달하고 좀 범위가 넓어지면 이동 속도가 늦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약하고 좀 소형 태풍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빠른데 어제서부터 보면 계속 60km에서 한 뭐 45km 이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북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태풍이 빠르면 어떤 게 위험한 건가요? 빠르니까 이걸 더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태풍이 올라오는 속도를 예측하지 못했을 때는 예상보다 빨리 올라오니까 좀 그런 것이지 뭐 미리만 대비만 돼 있다면은 빨리 온다 그래서 뭐 특별히 더 네. 피해가 늘어나고 이러는 건 없습니다. 네. 이재승 기자, 현재 태풍 장미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네, 현재 5호 태풍 장미는 서귀포 남동쪽 약 150에서 160km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속도가 조금씩은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전보다는 약 5km 정도 느려져서 지금 한 40km 정도로 북동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남 일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 조금 전 7시 40분에는 전남 구례와 또 광양, 순천에도 호우주의보가 새롭게 내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시간당 30에서 4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태풍 장미는 소형 크기의 중심 부근에 초속 20m가량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오후 3시쯤에는 이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하면서 방향은 북동쪽으로 조금 더 틀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오후 6시쯤에 경북 동해안, 지금은 포항 부근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곳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륙에 상륙하는 시간이 지금 예보대로라면 이제 오후 3시쯤이고요. 네, 그럼 한반도에 이 태풍의 영향이 가장 세다 하는 시간, 가장 조심해야 될 시간, 어느 시간으로 좀 예상을 해보면 될까요? 태풍의 강도 자체가 가장 센 시간, 그러니까 중심 부근의 풍속이 가장 빠른 시간은 오늘 낮 12시입니다. 그때 중심 부근의 풍속이 초속 20m가 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막상 가까이 접근할수록 더 이렇게 무섭고 또 태풍의 위험도가 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해안에 상륙하는 오후 3시쯤 무렵에 한반도에 가장 큰 그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내륙을 통과하면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통과를 한 후에 오후 6시쯤에 빠져나가는 그 과정이 가장 큰 그 태풍의 위험을 줄 것이라는 그런 상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장마 전선과 태풍이 동시에 한반도에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뭐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자주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다나스 같은 경우가 이제 장마전선과 연결되면서 호남이라든가 남부지방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죠. 네. 근데 이 다나스 같은 경우 실제 이제 이동 경로는 지금보다는 더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해협 쪽으로. 근데 다만 이제 유사하게 장마전선과 연결된 상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2018년 이동 경로를 보면 콩레이하고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경로로 올라가는데 단지 이제 지금은 현재 장마전선은 남부지방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는 북한 쪽에 있는데 올라가 있고요. 이미 이제 남부지방이 워낙 많은 비가 좀 내려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좀 비만 더해지더라도 범람이라든가 혹은 뭐 침수라든가 산사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실제 강도라든가 크기에 비해서 피해는 네. 오히려 역대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네.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미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곳곳에 지반도 다 약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태풍의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작은 비에도 더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뭐 아시겠지만 전남 이쪽으로는 거의 500-6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고요. 경남 쪽으로도 뭐 300-400mm에서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번 태풍으로 지금 최대 250mm 정도까지 예상을 하는데 가장 많이 비가 오는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일단 지리산 쪽입니다. 지리산 지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남해안 이쪽 지금 부산 쪽으로 가더라도 저런 진로로 갈 때 꼭 이 호남 쪽, 전남 쪽은 꼭 피해가 큽니다. 네. 바람과 비가 꼭 오거든요. 그쪽은. 네. 그래서 지금 이 태풍이 지나가는 그 경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경남으로 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지만 실제적으로 피해는 지금 전남과 경남, 그다음에 이제 경북 북부 동해안 쪽까지 네. 이쪽으로는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람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이재승 기자, 앞에서도 저희가 간단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현재 중심 부근의 바람 세기가 뭐 시속 한 20km 정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네, 초속 20m 정도가. 초속 20m요. 네네. 네, 이게 어느 정도의 세기입니까? 네, 그 초속 20m 정도가 된다는 것은 작은 나뭇가지가 아니고 큰 나뭇가지가 꺾이는 정도의 그런 바람의 색이고요. 또 모자를 쓸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바람의 색입니다. 또 실제 그 바람을 맞았을 때 우산을 들고 간다면 좀 몸을 가누기 어려운, 우산 때문에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강해지는 초속 25m에서 초속 30m까지 된다면 나무가 쓰러질 정도인데요. 이번 태풍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초속 20m 정도이기 때문에 초속 25m, 30m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일상적으로 부는 바람을 능가하는 그런 태풍의 그 강도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뭐 인명 피해도 너무 많이 지금 생긴 상황이고 뭐 시설물 피해 너무 막대한 상황이라 오늘 태풍이 좀 피해를 최소화해서 잘 좀 지나가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상태대로라면요. 혹시 뭐 내륙을 관통하지 않고 그냥 해안 쪽으로 비켜서 간다던가 할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진로가 바뀔 가능성이요? 대개 이제 지금 태풍 같은 경우는 이제 태풍의 진로가 바뀌는 경우는 이제 보통 태풍 진로를 예보해 놓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는 네. 어떤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을 아하. 때입니다. 네. 그런데 이 태풍이 이제 진로가 지금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 연변을 따라가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변화가 없고요. 북쪽에서 어떤 다른 내려오는 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또 이동 속도가 빠른 태풍은 진로가 거의 안 바뀝니다. 속도가 빠르면 네. 거의 그냥 예상되는 하던 진로대로 움직이는 올라오는군요. 이 관성이 있기 네. 때문에 물리 운동 법칙에서도 대개 봐서 지금으로서는 전 거의 그냥 그대로 지금 예상한 대로 그렇군요. 북상할 것으로 거의 보입니다. 장마전선이 현재 북한 쪽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이 장마전선이 오늘 또 남하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빨리 내려와서 뭐 태풍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없군요. 태풍과 이렇게 같이 대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이 올라오면 이 장마전선을 북쪽으로 밀어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장마전선을 끌어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끌어내리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올라가서 소멸을 하고 대신 저 내일은 지금 예보가 보면은 저 충청도하고 전북 쪽으로 이제 호우를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게 장마전선이 지금 북한 쪽으로 내려가 있는 게 이제 내일은 내려온다는 겁니다. 오늘 끌어내리는 건 아니고요. 이건 내일 끌어내리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 뭐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은 일단은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받는 저 남해안 지역, 다음에 저 전남, 경남, 다음에 저 동해안 지역 이쪽이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가장 큰 피해가 입을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풍이 장마전선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뭐 장마전선이 태풍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고요. 일단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지역들의 현재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호 태풍 장미가 현재 한반도를 향해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바로 아래까지 접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주에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충일 기자, 현장 상황 어떤지 궁금합니다. 비바람이 좀 더 세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1시간 전보다 파도가 조금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빗방울도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장미는 30분쯤 후인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 제주와 가장 가까워지는데요. 현재 최대 풍속 초속 20m의 소형 태풍으로 서귀포 바로 아래 해상에서 시속 40km 빠른 속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됐고 지금은 제주 앞바다와 육상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제주 쪽에는 오늘 어느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지금 예보가 돼 있는 건가요? 네, 태풍의 영향으로 한라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한라산 삼각봉에는 75mm, 한라산 윗세오름에는 65.5mm, 한라산 진달래밭 58.5mm 등의 비가 왔고 서귀포시에는 현재 약 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태풍 전면 강수대의 영향을 받아 오전 시간대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네, 태풍이 몰고 오는 비바람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 이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겠죠? 어떻습니까? 네, 이번 태풍은 최저 중심 기압이 994헥토파스칼로 예상되는 비교적 강하지 않은 태풍입니다.
하지만 새벽에서 오후 사이 제주 지역에서 최대 순간 풍속 약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고 시설물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제주 항포구에도 많은 선박들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제주도 내 해수욕장도 높은 파도로 모두 통제됐습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2단계를 가동해 공무원들이 비상 근무에 나서고 있고 유관기관과 상황 근무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 축사 등 결박 조치와 함께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JTBC 최충일입니다. 네, 제주 쪽 상황부터 먼저 봤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은 오늘 오후 한 3시쯤에 경남 통영 쪽으로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미 집중호우로 피해를 많이 본 부산 지역에서는 또 피해가 있지는 않을지 지금 할 수 있는 대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취재기자 이번에는 연결하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태풍의 영향이 지금은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네, 부산은 아직까지는 날씨가 맑습니다. 어젯밤부터 부산에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좀 반복했었는데요. 지금은 해가 뜨면서 비가 그쳤습니다. 또 바람도 그다지 강하게 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태풍이 부산 쪽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후가 되면서는 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비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파도가 지금 잔잔하게 이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언제쯤 부산에 가장 가깝게 태풍이 접근할까요? 네, 부산 기상청은 태풍 장미가 오후 4시쯤에 부산에 가장 근접해서 지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태풍의 영향으로 부산 지역은 50mm에서 많게는 15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부산은 해안가에 만조 시간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태풍이 부산에 꽤나 근접한 오늘 정오가 만조 시간입니다. 태풍과 만조 시간이 겹치는 만큼 해안가의 저지대 쪽으로 파도가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바다 쪽 사시는 분들은 파도 주의하셔야 하고요. 낙동강 쪽 주민들도 이 많은 비로 인해서 범람할 수 있으니까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경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많게는 25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남 진주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사천, 하동, 합천, 의령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도 지금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어제까지도 피해가 이어졌었습니다. 산사태에 대한 대비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제는 주택 담장에, 어제는 부산 운전면허 시험장의 운동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산은 산복도로, 그러니까 산을 타고 겹겹이 주택을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산사태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태풍이 가져올 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한 산사태에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이번에는 호남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태풍 장미는 많은 비를 곳곳에 쏟아 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와 전남 지역, 전라북도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광주의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진명 기자, 현재 광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태풍의 영향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조금씩 말이었죠.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광주 상무지구에는 지금은 비가 그쳤습니다. 새벽까지만 해도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지만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부터 하늘에 짙은 먹구름이 끼면서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보입니다. 제5호 태풍 장미는 제주 인근 바다에서 현재 북상 중입니다. 오늘 오전 남해상으로 올라온 뒤 오늘 오후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각 지역별로 어느 시간대가 가장 조심을 해야 될 시간일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광주와 전남 쪽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광주 상무지구에는 지금은 비가 그쳤습니다. 새벽까지만 해도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지만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부터 하늘에 먹구름이 짙게 끼면서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보입니다. 제5호 태풍 장미는 현재 제주 바다에서 북상 중입니다. 오늘 오전 남해상으로 올라온 뒤 오후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이 경남 남해안 쪽으로 해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에도 현재 태풍 예비 특보가 내려지는 상태고요. 비 피해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비가 현재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에도 예보가 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부터 사흘간 광주 전남에는 최고 600mm 가까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산사태 등으로 10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주택과 농경지 침수는 물론 제방과 도로 파손 등 시설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태풍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에 50에서 150mm, 지리산 부근은 최대 250mm 이상을 예보했습니다. 전남 남해안은 만조가 겹쳐 침수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 장미가 소형급이라고는 하지만 최대 순간 풍속이 지역에 따라 초속 20m 이상인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풍 피해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상무지구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네, 남부 지역 쪽의 상황을 쭉 살펴봤는데 오늘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만조 시간이랑 오늘 겹쳐요. 이 태풍이 오는 게 한 정오쯤이라고 부산에서는 그러는데 이 부분을 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만조 시간이 겹치면은 저 강들이 실제로 이제 막히기 때문에 범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단 이 저기압이 다가오면은 이 바닷물이 좀 융기를 하는 데다가 이 썰 밀물까지 같이 겹치면 해안가 쪽으로는 좀 이제 영상에서는 월파를 주의하라는데 저 방파제를 넘어오는. 네.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태풍이 강하지 않더라도 그 전단부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이 약간 해일 같은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 부산은 이제 12시 8분이지만 이제 통영 같은 경우는 12시 한 48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영 쪽으로 상륙한다면 오히려 통영 쪽으로는 더 이 밀물과 그러네요. 이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네. 오늘 태풍의 이동 경로 또 주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이재성 기자. 네. 태풍이 현재 그 제주 서귀포 남동쪽 약 그 150km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속도는 조금씩 느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속 38km 정도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오늘 오후 3시쯤에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한 뒤에는 지금은 완전히 북상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상륙한 뒤에는 약간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튼 이후에 오후 이제 6시쯤에는 경남 동해안, 그러니까 지금은 포항 쪽에 유력한 상황인데 그쪽으로 해서 빠져나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현재 북한 쪽에 장마전선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제 북한 쪽으로 장마전선이 올라갔는데 우리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장마전선 이제 연변이거든요. 주세력은 아닌데도 네. 불구하고 오늘 아침까지 거의 철원이라든가 연천 이쪽 쪽은 20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북한 쪽은 거의 뭐 어제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300~400mm 이상의 비가 내리지 않았겠느냐.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관측 자료는 이제 오늘 9시 이후에 나와서 파악은 안 됩니다. 현재는. 네. 상당히 많은 비가 왔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저 북한 쪽에 물이 임진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쪽도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를 비롯한 중부지방의 현재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잠수교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여도영 기자, 현재 서울 지역에는 비가 그친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잠수교는 1시간 전 연결 때만 해도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약하게 빗줄기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서울은 비가 약하게 내리다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경기 북부 지역은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연천과 파주 등 이미 지난주에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 만큼 오늘도 비 피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오후에는 남쪽 태풍의 비구름의 영향을 받다가 태풍이 지나간 뒤 밤부터는 북쪽의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30mm에서 80mm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잠수교 수위는 오늘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수교의 수위가 8m 정도 육박하고 있는데요. 지금 표지판이 거의 일부만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중으로 차량 통행 제한 수준인 6.2m 아래로 내려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서울 지역에 계속 비가 예고돼 있고 한강 수위에 영향을 주는 팔당댐도 초당 8,000톤 이상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남댐 수위도 관건입니다. 현재는 제한 수위인 30m를 유지하고 있지만 특히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북한 지역에 계속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빗물이 유입되면서 군남댐도 초당 4,000톤 이상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1시간 전 연결만 해도 방류량이 3,700톤이었는데 지금은 4,000톤 이상, 또 지금 방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남댐의 물은 이미 지난주 내린 비로 피해를 입은 파주와 연천 지역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JTBC 여도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의 출근길 상황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의 상류 나들목, 잠수교 등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통제가 여전하고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동부 간선도로 통제는 밤사이 대부분 풀렸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필중 기자, 여전히 통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곳은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여의상류 나들목을 포함한 3곳이 폭우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제 동작의 여의상류 나들목과 잠수교 일대 방서, 개화, 육관문입니다. 방금 전 풀린 구간도 있습니다. 바로 영등포 노들길인데요. 원래는 노들길 김포 방향과 잠실 방향이 통제됐지만 조금 전 풀렸습니다. 또 여의 하류 나들목은 통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의 하류 나들목, 또 상류 나들목, 이런 곳은 앞서 전해드렸고요. 현재 계속해서 통제되고 있는 도로는 또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통제되고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곳을 포함한 3곳이 폭우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동작의 여의상류 나들목과 덤수교 일대, 강서, 개화, 육관문입니다. 방금 전 풀린 구간은 영등포 노들길과 여의하류 나들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큰 혼잡이 있는 도로가 또 있다고요? 어떤 곳인가요? 네, 4차선 도로 중 한 차선이 막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여의도에서 성산대교,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과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은 한강 둔치에 있던 시설물을 올려두느라 4차로가 차단돼 큰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차로와 2차로, 3차로는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4차로 차단으로 인한 연쇄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서 이동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네. 어제 한때 통제됐다가 지금은 정상적으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들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강변북로 마포대교 북단부터 동부 이촌로 진출로, 동부간선도로 성수 JC부터 수락지하차도, 내부 순환도로 성수 JC부터 마장램프, 올림픽대로 염창 나들목부터 동작대교 하부는 어젯밤 9시 30분부터 모두 통행이 허가됐습니다. 서울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급격하게 늘지만 않으면 오늘 출근길 주요 간선도로 통행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예상된 만큼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9시가 가까워져서 이제 출근길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간인데 오늘 월요일 아침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 출근길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교통 대책들을 내놓은 게 있죠? 네, 먼저 서울시는 오늘 아침부터 버스와 지하철의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과 막차 시간을 30분씩 연장합니다. 버스는 노선별로 교통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데요. 지하철은 오전 7시부터 9시 반, 오전 6시부터 8시 반에 집중적으로 배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하철은 출근 시간에 36회, 퇴근 시간에 16회, 막차 시간은 95회 더 운행하고 휴가를 맞아 평일 5% 감축 운행하던 버스 역시 평상시 정상 수준으로 운행합니다. 지금까지 여의상류 나들목에서 JTBC 김필주입니다. 네, 센터장님. 비바람을 몰고 오는 태풍 장미 계속해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고 산사태 우려도 높잖아요. 어떤 점들을 지금 주의해야 될지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너무나 지반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전국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다 심각 단계, 산사태 심각 단계입니다. 근데 태풍이 불면 뭐가 더 나쁘냐면은 이 바람이 부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구조물들이 무너지거나 부서지거든요. 그러니까 산사태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산사태가 정말 위험한 경사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대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범람이 우려되는 태화강이나 낙동강 하구변 계시는 분들 좀 미리 대피하시고요. 남해안 쪽, 저지대 쪽 계신 분들도 해일에 대비해서 좀 미리 대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맛비도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지 않는 중부지방과 그 이외의 지방들도 마찬가지인데 게릴라성 집중호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재승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비의 특징이 이제 갑작스럽게 본인이 예측하지 않던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있던 곳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조금만 벗어나면 갑작스럽게 강력하게 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큰 틀에서는 태풍의 어떤 길목에 있는 곳들 그리고 그 외 지역이라도 갑작스러운 국지성 호우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대기 중에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작용이 주어지면 바로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주도 쪽에서 가장 근접해서 지나게 될 거고요. 태풍 장미. 그 이후로 한 3시에서 4시 사이 경남 남해안을 통해서 한반도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바람 피해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산사태, 집안 침하 이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5호 태풍 장미 계속해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해주시고요. 저희 뉴스 특보 잠시 후에 또 이어지는 거죠? 네, 11시에 이어집니다. 태풍 그리고 장맛비 상황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